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모셔보죠. 네. 에이블 테라퓨틱스의 김형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블 테라피틱스 김형준 대표입니다. 야, 에이블 테라퓨틱스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저희는 이제 디지털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음성이라든지 어렵다. 드로잉이라든지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이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사용해서 네. 신경과 정신과의 각종 질환들을 진단하고 예방 관리 치료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진단을 해야 예방도 되고 관리도 되니까. 네. 그렇겠죠. 일단 조기 진단. 진단을 빨리 네. 하는 건데 네. 진단을 이 사람이 하는 걸 잘 관찰해 보고 있다가 네. 요거 초기 증상이네 하고 네. 파악하는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에이블 테라퓨틱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네. 치매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저분 치매야. 네. 냉장고 얘기했잖아. 휴대폰을 넣고 냉장고를 닫는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나 나가고 있어. 곧 도착할 건데 집에서 지금 휴대폰 좀 찾고 가. 근데 휴대폰이 없어서 지금 휴대폰 그런 거. 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존에는 예. 이제 지역마다 있는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 같은 네. 데를 방문을 해서 먼저 1차 진단을 받습니다. 음. 장표를 보시면 예. 예. 바로 저기로 넘어가지 않으면 네, 2%랑 안프로가 끝없이 그냥 이야기만 시킨다는 걸 이제 아셔서 네 이제 병원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오셨구나. 네, 대충 얼른 빨리 내 얘기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질문에 계속 답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그걸 아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진단 방법들이 병원들마다 다 대동소이한데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방법을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기준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MMSE, 네. CIST. 뭔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먼저 1단계에서 치매 1차 선별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예. 이 검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같은 이제 특정 기관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는데요. 네. 종이로 인쇄된 치매 1차 선별지들을 이제 질문에 답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네, 네. 예를 들면 어떤 거 비슷한- 물어봐요?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문장을 따라 말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써 있는 거 읽어보세요. 네네 그런 것도 듣고 기억했다고 말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얼마나 길게 또 물어봅니까? 예를 들면 문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짧습니다. 콩나물을 사러 갔습니다. 자 해보세요. 이렇게. 뭐 그런 거? 네네 그 그런 정도? 게 이제 그 정도의 문장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예. 또 이제 뭐 코끼리, 사자, 기린 뭐 이런 간단한 그림을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코끼리가 뭐예요? 이런 거? 그림을 보고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코끼리와 사자가 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할머니? 그림을 뭐 이렇게. 보면 코끼리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면 코끼리. 네, 이게 네. 뭐예요? 하면 사자. 매우 간단한 건데. 네, 여섯 굉장히 살한테 시킬 일인데. 간단한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검사를 합니다. 예. 네. 이게 뭐 이런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뭐 공통적인 방식들이고요. 예. 특히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MMSE 같은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진단지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정상이 나오면 2년 후에 다시 이제 검사를 받게 돼 있고 예. 여기서 인지 장애가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으로 가서 전문 검사를 전문의의 주도하에 이제 검사를 받는 거고. 전문의는 뭘로 검사합니까? 전문의는 이제 각종 도구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예. 뭐 치매 척도 검사, 종합신경 인지 검사지, 그 다음에 뭐 혈액 검사, 뇌 검사, 뇌 영상, MRI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검사를 설문이 합니다. 아니고 막 CT도 찍어보고 막 네, 하는 네, 네. 거예요? 예를 들면 혈액 검사하면 치매가 나옵니까?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혈액 안에 그 치매를 유발하는 근원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좀 이상 단백질인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 같은 예. 그런 이상 물질들이 있는데 예.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뇌에 침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혈액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뇌 그 이상 작동을 자꾸 유발을 하는 거고요. 기능의 저하를 유발을 하는 거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이상 단백질들이 혈액 안에도 좀 일부 그럼 포함이 애초부터 되어 있는 혈액 검사를 하면 간단한데 왜
호랑인지 화자인지 물어봐요?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은 거겠지.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있다고 그러냐면- 다침해도 아니고.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 치매가 그 하나의 단일 이제 질환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아, 종류가 달라요? 네네, 종류가 다릅니다. 먼저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디멘시아가 이제 치매인데요. 이게 어원이 라틴어 디멘트에서 나왔는데 이 디멘트가 소울, 마인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디멘시아라고 하면 마음이나 정신이 손상되는 손상됐다. 네, 예.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네, 상식에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그 해리포터 영화 3편에 보시면 예. 이 디멘터라는 괴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디멘터가 해리포터의 행복한 기억들을 다 빨아들여 버리고요. 예. 안 좋은 기억들만 끄집어내서 어. 해리포터를 악몽 속에 끝없는 악몽 속으로 빠뜨려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라는 것이 이렇게 인지를 계속 잃어가는 그런 네. 병인데요. 아. 근데 이제 치매 종류가 예.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예.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네. 먼저 이제 치매 종류 중에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이제 흔한 치매 종류인데요. 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전체 치매의 한 60-7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대다수가 알츠하이머병이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뭐 혈관성 치매, 뭐 루이체 치매, 전두 축두엽 치매, 또 뭐 알코올성 치매 이런 여러 가지 치매들이 있습니다. 저건 그래서 원인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아니면 증상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원인과 증상이 다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고려가 분류된 돼야 것도 됩니다. 있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무인 의는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네. 정확하게 어떤 치매인지를 구분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검사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냥 치매도 그냥 치매는 아닌. 네, 네. 근데 그럼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치료제도 없다면서 A형 치매인지 B형 치매인지 C형 치매인지 알면 뭐 할 거예요? 또 질문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빨리 알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보건소에 가면 검사해 준다면서요. 뭐가 좀 네네네. 의심스러워. 네네. 근데 보건소에 가서 그 검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기본적인 거여 가지고 만약에 네. 거기서 자 할머니 이거 코끼리가 뭐 어떤 건지 알려보세요. 요거 했는데 모르면 벌써 이미 심각한 단계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발견하면 빨리 발견하면 그래도 좋냐. 조금 네, 네. 뭐 빨리 발견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네, 왜냐하면 이 치매가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음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치매를 이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치매 치료제로 이제 사용되는 치료제들은 이제 근원적인 치료제가 아니고요. 치매로 나타나는 각종 증상들을 완화하고 또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이제 그런 치료제여서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치매를 발견하는 게. 최대한 빨리 발견해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건소나 아니면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빨리 검사를 받으면 좋은데 첫 번째 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MMSE 같은 이제 치매 1차 선별제들이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자냐 호랑이냐. 네네네. 정확도가 따라해 좀 많이 보세요, 떨어지고요. 그거. 네. 네. 그거 시험 잘 네, 봤더라도 또- 치매 아닌 건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버전이 나온 지도 오래됐지만 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검사하는 사람의 경험과 스킬에 따라서 또 네, 또 이 그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어르신들이 예. 그 안심센터 방문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네. 해서. 갔다가 치매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네. 걱정. 네네네. 아, 노인들이 그건 이해됩니다. 네 어르신들이 공부 좀 하고 갈게. 야, 문제가 뭐 나온다고? 두려워하세요. 이제 치매라는 병이 사회적인 낙인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기가 치매에 걸리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이 두렵죠. 아, 그럼요. 그러면 아유, 그건 두려워하면 엄청 빨리 두려울 가서 것 같아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가기가 싫은 거죠. 그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진단 같아요. 예, 아하. 치매로 이제 확진을 받을까봐. 뭐 약도 없다 하니 아. 네네네. 사실 진단 받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약이 없는데. 네네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이거는 이제 중앙치매센터에서 이제 장표를 보시면 예. 중앙치매센터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암이나 뇌졸중보다 치매 걸리는 걸 더 아, 두려워하시는. 그럼요. 남한테 더 네. 패기치니까. 네네네. 진짜 두렵죠. 저도 저기서 네 원하는 대로 하나 걸려서 그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네. 아, 저라면 안 대표는 뭐 할 거예요? 저는 암, 심장병, 뇌졸중, 치매. 그냥 자다가 그런 거 없으면 뭐 그럴 만큼 뭘 잘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있어야지. 안돼. 한 2년은 고통받아. 치매는 하여튼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치매는 그리고 진짜 그렇죠. 이제 의료 소외계층이나 네. 또 의료 소외지역 음.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방문 자체가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에이블 테라피틱스는 어떤 걸로 치매 진단을 어떻게 하세요?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좀 여쭤보는 네. 게. 저희는 이제 비침습적 바이오마커인 음성을 사용을 합니다. 음성이요? 네, 말하는 거? 네 말을 사용을 하고요. 예. 비침습적 바이오마커라는 용어를 이 업계에서 쓰는 모양이군요. 바이오 마커는 알아들은 거 같아요. 바이오마커는 내 몸에서 발현되는 어떤 something, something. 그걸 바이오마커라고 하고 말도 하는 거, 눈 돌아가는 거. 네. 이런 거. 비침습성은 보니까 뭔가 몸을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진단하는 게 네네네. 아닌 겉으로 보기에 네 몸에 노터치 하고 내가 진단해 볼게.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비침습적 이제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침습하지 않고 예. 뭔가를 측정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겉에서 보기에 검사 받을 때 안 네네. 아프다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 이름이 스픽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스픽이란 저희 이제 저 솔루션 이름은 예. 영어로 말하다. 예. 라는 스픽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뽑아낸다 하는 픽, 픽 픽. 아웃. 네. 이 두 개를 결합한 네, 이름 예. 잘 지으셨습니다. 네. 이름이어서 네. 아, 이렇게 해야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넣어야지. 그렇지. 그거 이렇게 딱 그래. 대표이사님 홍보도 해야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발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저희는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런 발화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 발화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의료 프로세스에서는 발화의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무엇을 말하는가? 내용을 들었는데. 네네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렉시칼 또 시멘틱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말의 내용을 들으면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걸 듣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 네 장표를 보시면 예. 이제 기존에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치매 환자들이 단어 다양성이 좀 감소를 해서 구체적으로 물건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뭐 이거 저거 뭐 거시기 거시기. 네네 이렇게 애매한 단어나 대명사로 표현을 한다든지 벌써 그러는데 사람 이름 생각 안 나고 명사 생각 안 나고. 거시기 있잖아. 걔 그거 뭐 걔 어떻게 됐니? 뭐 이렇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언어 유창성도 좀 떨어지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 방법은 언어 체계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언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나라 언어 체계에서 다시 연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발화 방법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 치매 환자는 발화에서 뭐 떨림이나 음역의 폭, 진동, 뭐 발화 간격 이런 것들이 정상인하고 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네, 그 다른 특징들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는 답을 말을- 맞추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MM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저하더라도 답을 맞추면 그러면 이제 점수를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코끼리를 맞췄으면 정답. 정답. 음. 근데 코끼리 이제 사진을 맞추는 보고- 과정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은 이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의 망설임, 떨림, 주저함, 어눌함, 자신 없음 뭐 이런 그런 특징들을
고려하고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교한 그다음에 좀 더 빠른 분석이 그럼 조기 똑같이 분석이 가능하고요. 시험지에서 시험 보는 건 똑같은데 네네네. 답을 하는 음성과 인터벌이나 이런 걸 두고 네. 진단한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네, 서술형 문제. 네, 인지 저하가 아주 심하게 되면 답을 못 맞추게 되겠지만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어느 정도 그 과정에서는 힘들어하다가도 이제 답을 맞춘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 힘들어하는 과정부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조기에 선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거기에서 AI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내가 그 문제를 낸 보건소 직원이에요. 그러면 참 이 할머니 되게 주저하시네 하면서 이 좀 이상함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정답만 쓰지 않고 과정을 평가하면 네네. 조금만 훈련 받으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이 채점하는 방식들을 사용을 하는데 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100만 장 못하죠. 네 일관성이 아. 떨어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한 그런 프로세스를 두고 항상 균일하게 네. 휴가도 안 가고 휴가 야근해도 입이 안 나오고 네네네. 언제든지 시켜도 그냥 네. 돈 말 없이 하는. 네 야근에도 지쳐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온다든지 대충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네. 그런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치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 가까이서 관찰을 잘 합니다. 예.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네네. 말투는 별로 안 바뀌었어요. 치매 전후가. 네네. 예. 그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는 그래서 걸 네, 잘 네. 물론 이제 찾아야 말투가 되는 바뀌는 사람도 있고 말을 더듬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건가? 예. 말을 함부로 하시기는 합니다. 좀 그렇긴 한데 그거야 나도 뭐. 주저하진 않으세요? 네, 그냥 그 말하는 모습을 들으면 네, 그러니까 치매 환자 증상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단기 기억력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시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인 진압력, 또 언어 능력, 수리력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인지 분야에서 이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나오죠. 그래서 예. 뭐 저희가 가끔 이제 긴급 문자 같은 거 받잖아요. 치매 노인이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진압력이 떨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긴급 문자 네, 보면 이제 뭐 81세 노인이 뭐 어디 길을 잃으셨는데 네네네. 실종됐습니다. 네네네. 주변에 혹시 있으면 신고해 네네. 주세요. 네. 그 시공간을 구분하는 진압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예.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뭐 네. 예, 단기 기억력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진압력이라든지 뭐 이제 수리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성격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성격도 이제 변해요? 활동적이었던 분들이 갑자기 소극적이 된다든지 예. 그럴 수 또는 있죠. 네, 점잖았던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고요. 예. 또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또 네, 뭐, 그래서- 악순환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런 건데 그 중에 저희는 이제 그 조기에 발현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조기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성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변하는지 좀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예를 네네. 들면 사자인지 호랑인지를 말하기 전에 좀 주저한다. 네, 네, 네. 저 동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혹시 뭐더라 저거? 저희 장표를 그런 거 보시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스펙트럼 이미지 음성을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답을 하면 네. 그 음성을 이렇게 스펙트럼 이미지로 변환하는 네.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예. 이 스펙트럼 이미지가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정상인의 대답이고요. 네. 또 알츠하이머 환자의 대답이고요. 뭐 저게 경도이상은 차이가 그 나요? 중간에 어딘가 있죠. 그래서 와. 아까 말씀드린 그 떨림, 어눌함, 자신 없음, 뭐 이런 주저함 이런 이제 특징들이 여기에 저희가 색상과 명암의 차이로 패턴을 표시를 바꾼다.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목소리를 듣고 구별할 수는 없으니 네네네. 사람의 목소리가 주저함이든 뭐든 그런 특징들이 있으면 저기에서 그림으로 바꾸는 거고. 그림으로 일단 바꿔주고 네네. AI는 그 그림을 보고 정상, 치매, 네. 치매,
정상 이걸 네, 구별한다는 네, 거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규격화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예. 자, 저희 이미지는 아까는 이제 그 좀 작은 이미지로 보셨는데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네, 예. 네. 이렇게 성조라든지 이제 마당에 장미꽃이 피었다라는 네. 이런 이제 그 말 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성조들이 이 스펙트럼 이미지 안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표시가 되죠. 마당에 예. 네. 장미꽃이 피었다. 네, 그 밑에 이미지 보시면 예. 내려가네요. 네, 내려가죠. 마당에 네. 장미꽃이 피었다. 그래서 힘이 이제- 없네. 네, 그래서 이제 어눌함 같은 것들이 예. 이 스펙트럼 이미지 안에 표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말해도 그 미세한 차이가 약간 네, 있다고 그 보는 미세한 거군요. 차이들을 저희가 구분을 하는 근데 거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은 35살인데 어눌합니다. 말이. 근데 그 친구는 다 똑똑하고 말만 좀 어눌해요. 네, 그 한 가지 특징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보고 왠지 모르겠으나 이런 패턴이 나온 애들은 치매 환자이더라. 네, 네. 통계로 그냥 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어떤 네, 데이터를 맞습니다. 학습시킨 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 2년 동안 그 11개 종합병원이 참여해서 1,300명의 임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개 정도의 음성 파일을 저희가 가지고 치매 있고요. 환자의 음성 파일 9,000개. 예.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 장애 환자와 정상인 아, 예. 섞어서 네, 9,000개. 섞어서 9,000개의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 예. 음성 파일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구별이 된다는 구별해낸다. 건데.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인공지능은 그걸 구별하는데 네, 네. 실제로 그럼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자, 이 프로 요 얘기 이분 한번 들어봐. 이거 치매일까 아닐까 하면 그것도 구별이 됩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대표님이 귀로 들으시면 네. 구별이 돼요? 안 됩니다. 아까 이제 그죠? 장표에 그죠? 아 사람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네, 잘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말투 안 바뀌었어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장표를 다시 보시면요. 예. 저희 스펙트럼 이미지가 이렇게 원래 이제 한 가지 음성 파일을 가지고 요거는 예. 원본 파일이고요. 예. 요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떨림을 제거한 파일입니다. 예. 사람의 귀로 들으면요. 예. 이 원본 파일의 음성과 떨림을 제거한 음성이 거의 동일하게 들립니다. 구분을 잘 못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스펙트럼 이미지화를 하면 예. 그림에서 보시듯이 동일한 파일이지만 여기는 떨림이 보이고요. 떨림을 그래요? 인위적으로 제거한 이 파일에서는 여기 떨림이 안 보입니다. 제거했으니까요. 네, 제거했습니다. 예, 예. 근데 사람 귀로 들으면 두 이걸 개는 똑같이 들려요. 똑같이 들립니다. 아. 구분을 못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미세한 그런 차이를 그 미세한 차이를 저희가 이렇게 그 이미지 상에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피처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어요. 내리기만 뭐 장미꽃이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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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네. 가지 패턴을 보고 네, 네. 야. 그래서 이제 야. 뭐 젊은 사람인데 말투가 되게 느려. 네, 원래 느릴 수도 있고 원래 느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세상에.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의사도 구별 못하는 치매 환자와 정상인의 말투의 미세한 차이를 네, 네. 네. 인공지능은 그걸 뭔가 인공지능이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로 바꿔주면 구별을 해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많이 정확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 개코 너 개코야? 뭐 이런 그런 마약 탐지견처럼 그런 거네요. 네. 사람은 모르는데. 예. 와.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의 이제 정확도는요. 그래요? 예. MMSE 저희 장표를 보시면 MMSE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매 1차 선별제입니다. 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뭐 증상이 명확하다 보니까 MMSE도 한 7-80% 정도 대의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알츠하이머에 있어서도 MMSE보다 한 뭐 7-8% 정도 높은 이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저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가 뭡니까? 정확도는 말 그대로 이제 얼만큼 정확하게 맞추는지고. 치매인지 미리 아닌지를? 맞췄느냐. 네네. 예. 민감도는 뭐가 그러니까 민감해요? 치매인지 아닌지라기보다는 정확도는 이제 치매인지 정상인지 모두 합쳐서
이 저희 알고리즘이 얼만큼 정확하게 맞췄는지 그거가 보여요. 네, 그건 이해가 의사의 되는데. 최종 진단 대비 그렇죠. 예. 네, 그런 예. 거고요. 민감도는 병증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을 병이 있는 사람으로 아.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고, 그다음에 특이도는 정상인 사람을 정상인 사람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했는지. 뭐 무조건 그런 다 정도. 치매 환자로 분류해 버리면 그렇죠. 치매 그러니까 환자는 새 나가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러면 아무런 무조건-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무조건 다 어. 검사를 받게 하면 민감도는 1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정확도는 100이 될 텐데 네네. 다 치매 환자로 아니요. 분류하면 정확도는 100이 안 되고요. 예. 민감도가 100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병증이 있는 사람을 병증이 있는 그렇지, 그렇지, 사람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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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구분해내는 거니까 네, 네. 그러네요. 모두 검사를 받게 하면 민감도는 100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거기는 정상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도가 특이도가 떨어지게 많이 되죠. 낮아진다. 둘 다 총점이 높아야 되는데 세 개의 점수가 다 높아야 되는 거군요. 네, 이거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음, 이제 사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요, 이제 병증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예. 사실 검사를 자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츠하이머로 확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는 네네. 분들이어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에 선별해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예. 예. 조기에 선별하는 경동이 지장의 상태에서 이제 조기에 선별을 해내는 게 중요한데 현재 이제 MMSA 같은 경우 병이 있는 사람을 병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해내는 민감도가 지금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지금 보시다시피 정상과 인지 비정상을 구분해내는 정확도와 민감도가 지금 80%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진단 솔루션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맞다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고 하여튼 미국에서 승인된 게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하나 딱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초기에만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초기, 알츠하이머 아주 초기에만 먹어야 효과가 있으니 그것도 치료는 아니고 조금 진행을 좀 늦춰줘요. 뭐 이런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도 진행을 늦춰주는 게 중요한데 와 그러면 초기에 발견할수록 중요한 거. 검사 받으러 안 가시려고 하거나 가기 어려운 노인이 있을 때 치매가 의심되면 이걸 스피크를 해. 그분의 말을 녹음해서 예. 보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몰래 어머니 몰래 대표님?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제 몰래는 안 앱으로 되는 제공을 거예요. 하니까요. 몰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앱으로? 네, 앱으로 아. 제공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저희 의료기기 버전 같은 경우는 문제를 11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네, 그 11개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맞추시면서 네, 대답하는 그 음성을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을 하는 거고요. 해놓으면 네. 치매다 아니다 얼른 병원 가서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구별해준다. 1차 스크리닝이 저희 목표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저희가 구성한 11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단기 기억력, 진압력, 또 언어 능력, 수리력 뭐 이런 다양한 인지의 각 분야들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들로 11문제가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앱으로 예. 앱 저희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거기다 답을 하면 그 음성을 이제 저희 서버가 받아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세상에 와 질문 있습니다. 그 왜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눈빛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그동안의 치매를 판단하는 방식이 네, 내용을 보고 이 사람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네,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 거 아닌가, 주로 그런 거였는데 이 말의 미세한 떨림을 관찰해서 그거를 가지고 치매를 진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뭘 보고 시작? 어떻게 이사 뭘 보고 요걸 시작하신 겁니까? 인생이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글쎄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 네.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들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대기업이었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신문에 사진도 한번 나오고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도시락도 배달하고 네. 밥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불 빨래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이불 그것도 해드리고. 빨래 수거 해오는 해오고. 그런 일도 하고요. 근데 어떤 집을 갔더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사시는데 예.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치매세요. 그런데 이제 몸이 또 불편하세요. 넘어지셔가지고. 할머니가. 네, 그 할머니는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시고 네. 또 마찬가지로 연로하신 이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께서 그 할머니를 이제 보살펴야 되는. 아휴, 그러니까 치매가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고요. 주변. 네, 주변 가족들까지 다 힘든 그런 이제 병이고 또 이제 사회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노인인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또 네, 굉장히 아들 딸은 많죠. 바쁘니까. 네, 예. 그래서 보고 마음이 좀 되게 안 좋았고 그 예. 기억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기회로 해서 예. 이제 치매에 대해서 또 이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예. 치매가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나 치매 진단 도구들을 이런 게 유관한 네.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필요할 거다. 굉장히 어. 도움이 되는 이런 솔루션이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음.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허들들 이제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 말고 네. 의료 소외 지역이나 소외 계층이나 앱에서 또는 바로 할수 있는. 원격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쉽게 음. 치매를 그러니까 아까 또 이제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받는 걸 두려워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안 가니까 예. 근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아, 그렇겠네. 네, 그런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다. 혼자 예전에 코로나 검사할 때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틱 떨어뜨리고 코로나 할까 아닐까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잖아요. 이게 두 줄 때나 한 줄 때나 이것도 자기가 혼자 해보고 TV로 나오면 아이고 기분이.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정확히 구별 안 하고 한 90% 정도만 해주잖아요. 치매라고 나와도 혹시 아닐 수도 틀릴 있으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 뭐 네,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예. 1차 선별지다 보니까요. 저희 목적은 이제 1차 선별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약간 같이 하는 대체하는. 네네네. 아 이건 확률이 좀 있으니까 얼른 가보셔야겠네요. 네, 그런 네. 정도의 원인이. 그러니까 그 정확한 진단은 아까 여러 가지 종류의 치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아주 종합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통해서 전문의가 최종 진단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치매인지 이 구별을 해야 원인과 되는데. 치매 종류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맞고 저희는 그래서 그러니까 100%가 목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먼 훗날 SF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인공지능이 100% 병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 같은 선별 솔루션이 이제 100%라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저희가 저희가 개발한 앱은 목적이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이해됐어요. 네, 예. 스마트폰으로 빨리 쉽게 접근하고 적은 비용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 시간 얼마나 걸려요? 검사 시간 저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0분, 15분? 걸립니다. 네. 아, 오늘 시간 있으면 그냥 해보는데 한 사람 이거. 그러면 돈은 뭘로 봅니까? 이게 주로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검사비 얼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한번 검사할 때. 검사할 때 돈 내는 방식? 이게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개시를 했습니다. 네. 상용화를 개시를 했는데 돈 받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헬스케어 기기로 먼저 이제 개시를 했고요. 네. 헬스케어 기기는 의료기기보다는 좀 적은 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업종마다 저희가 상용화를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예. 업종마다 좀 다른 이제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월정액 55,000원의 무제한 사용으로 월정에 55,000원? 근데 55,000원 내고 한 번 쓰고 어차피 이걸로 10사람 검사할 거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주간? 데이케어 센터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아, 그거는 여러 사람. 네, 데이케어 센터는 보통 이제 40명,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거는 말 되겠다. 네, 저희가 이제 무제한 사용으로 이제 요금제를 설정을 그럼 했습니다. 개인이 내가 궁금해 치매인지 아닌지 네, 저희가 현재는 7,700원 정도를 이제 설정을 하고 한 있는데 달에 예. 1회에 1회에. 네, 네. 네, 이건 헬스케어 기기 용도고요. 이제 의료기기 용으로는 저희가 시각적 확증 임상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에 마지막 임상인 확증 임상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국내 최초
단독 소프트웨어로 치매를 진단하는 선별하는 의료기기 1호 획득이 저희 목표인데요. 뭘 신약처는 더 보는 것이고 의료기기로 획득되면 뭐가 좋아요? 의료기기로 획득되면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병원에서 뭐 비급여든 급여든 네네. 쓸수 있는 비급여든 거다. 급여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의사가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해서 쓰면 안 됩니까? 네,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는 이거 참 좋아서 쓰고 싶은데도 병원 가서 이거 할아버지 이거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됩니까? 네네네. 국가에서 의료기기 공인하는 인증.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아요. 그럼 뭘 더 봐요? 식약처는 지금 여기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임상 데이터 또 예. 네, 포함이 되고요. 또 뭐 아까 보여드린 이제 정확도, 특이도, 민감도 예, 이거. 정확도, 특이도 이런 성능과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제대로 개발됐는지 또 보안은 적정한지 예. 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없는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을 이제 식약처가 검사를 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게 되는 게 루닛 예전에 출연했던 루닛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폐암 CT 찍은 거 보고 의사가 봐도 되는데 의사가 너무 피곤해, 바빠. 그래서 AI가 일단 대충 걸러줘. 봐줘. 걸러주면 의사가 최종적으로 그래? 얘가 폐암이 의심된다고? 의사가 보고 그 의사를 도와주는 AI잖아요. 네, 요즘 맞습니다. 네. 루닛이 엄청난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주가도 그렇고 막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의사들이 요게 데이터가 신뢰할 만해. 네, 그래서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요거 한번 해보고 가능성이 있어? 그럼 내가 봐볼게. 네. 그렇게 하면 가격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신뢰성도 네. 높아지고 시장이 네. 커질 것 같은데요? 뭐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이 있어 보이네요. 근데 신기한 건 네. 아까 그 말씀하신 폐암은 네. 의사가 봐도 알겠어. 내가 봐도 알아. 그런데 AI가 한번 걸러주면 내가 볼 때 좀 편하겠어. 예. 네, 그거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말씀하신 있는 대로 거죠. 이 목소리는 의사가 들어도 모른다면서요. 이거 치매 환자 목소리인지 아닌지 오로지 그 미묘한 차이가 뭔지 우리 인류는 모르는데 AI 이 녀석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개코같이. 딱 그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신뢰성. 그러니까 그거를 이 치매 환자를 진단한 어차피 의사는 모르는 어떤 센시티브한 뭔가를 인공지능은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착안이었다면 네. 그게 목소리인지 네. 아니면 낯빛인지 네. 좋아하는 색깔인지 네.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네, 프로가 네. 되게 공손하게 얘기했는데 잘 못 믿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루닛이 얼마나 선도적인 업체입니까? 저도 뭐 굉장히 좋아하는 업체고요. 많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루닛은 하드웨어 임베디드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인공지능이 또 의사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의료 프로세스 안에도 저희 들어갈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고객하고 사용자하고의 접점, 비침습 네, 집에서도 네, 쉽게 사용할 예, 수 있는 예, 그런 예. 이제 바이오마커를 사용해서 사용자하고의 접점에 저희가 포지셔닝 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최대한 많이 스크리닝을 해내서 의료 프로세스를 들어갈 수 빨리, 있도록. 네, 태우게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아까 뭐 저기 넥캔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건 그 의미도 알고 장점도 이제 알겠는데 네. 처음에 음성으로 판별을 하면 판별이 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어디서 얻으셨는지가 궁금한 거죠. 어차피 의사도 음성으로는 모르는데 네. 내가 치매 환자 음성 데이터 7,000개를 받으려면 돈 많이 드셨을 텐데 네. 거기에 돈을 쏟아 부어서 네. 물론 이제 투자 받아서 했으면 내 돈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별해서 인공지능한테 붙여보면 이게 효과가 있을 거야를 네.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제가 처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예. 저희가 2018년에 먼저 연구를 그때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이제 그 렉시칼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의 연구들이 그런 발화를 분석하면 치매를 진단할 수 있어라는 연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연구들이 있었어요. 논문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예. 저희가 제가 최초에는 파킨슨에 먼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파킨슨병은 증상이 너무 명확해서 연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연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해외 예. 논문들이 많았는데 예. 치매는 의외로 파킨슨보다는 논문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색하는 과정에서
치매가 훨씬 시장도 크고 대상자들도 많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발화를 분석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몇 가지 연구된 것들이 있었고 예. 저희가 이제 거의 최초로 시도했다는 것은 이런 발화들을 아까 스펙트럼 이미지로 변환해서 분석하는. 그래야 인공지능이 구별하니까. 네. 아. 네, 물론 이제 아까 그 발화를 분석하는 방법도 뭐 피처 익스트랙션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예. 그것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저희와는 좀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패턴을 분석하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음의 높낮이, 네, 떨림 네. 이런 걸 분석하신다는 거고. 네네. 다른-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야 이제 이미지화해야 인공지능이 쓸 수 있으니까 네, 이미지화해야 네. 되는 건데 네. 이미지화하기 전에 음성만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였느냐 아니면 그것도 되느냐는. 그러니까 음성만으로도 아까 음성의 그 떨림이라든지 어눌함이라든지 그런 예. 피처들을 뽑아내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되기도 하고 네, 안 네. 되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방법적으로 그런 피처들을 다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 사람이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네, 떨어질 그래서 그 텐데.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들고 더 정확도도 높은 방법들이 그 여러 가지 피처들을 한꺼번에 이미지 안에 포함시켜서 분석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한 거죠. 야. 그런 연구가 목소리에도 치매 환자의 특징이 나타날 테니까. 네, 네, 네. 혹시 혹시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건 이거 제가 좀 놀라운 이유는 네. 사람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예. 뭔가 그 미세한 게 있다. 그게 있는데 인공지능은 어떤 특징들을 예를 들면 나쁜 남자냐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의 목소리든 혹은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수면 시간이든 혹은 그 사람의 운동 시간이든 말하는 속도든 네. 뭐 그런 것들의 데이터가 많으면 나쁜 남자 아닌 남자 나쁜 남자 아닌 남자로 구별이 갈 테니까 나중에 인공지능 보고 야 얘다 이걸 주면 할 수 있지. 띠리리릭 해서 혀 내밀어봐 이놈아 해서 그럼 넌 나쁜 남자네 이거 바로 얘는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네. 몰라도 네, 인공지능이 이렇게 신기하니까 네, 예를 제가- 들면 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쯤 돼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할 놈 잘 안 할 놈 이것도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는 도저히 모르지만 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니면 손바닥 내봐 어. 뭐 이러면 이걸 알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있는 네. 겁니까 그게? 지금 네. 그 음성을 제가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상용화 솔루션을 지금 만들어서 예. 네. 이제 상용화를 개시를 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음성뿐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마커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봐 되잖아 이게. 네, 저희 이제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게 이제 시계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전통적으로 의료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시계를 그리라고 해서 그 시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렸는지를 가지고 채점하는 세상에. 네, 그건 이미 있습니다. 예, 네, 이미 의료 프로세스에서 지금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음. 그 왼쪽에 보시면 정상인의 시계 그림이고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치매 환자가 그린 시계 시계예요, 저게? 그림입니다. 와. 치매 환자는 그리라면 대부분 저렇게 그립니까?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도인 지장의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로 진입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중간에 어딘가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세상에. 이제 시계를 그리라고 해서 사람이 채점을 하는데 이 시계가 치매 환자한테는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왜요? 저게 어려워요? 맨 처음에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려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그래서 다 써야 돼요. 기억해야 되고. 균일하게 배분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 저게 치매 환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렇게 일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배분하는 굉장히 힘들고요. 배분하는 게 네네 힘들고 그 다음에 11시 10분을 그리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데 예. 시침은 짧게 분침은 길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저거를 잘 구분을 아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들이 그 잘 안 그려지면 뭐 예를 들면 숫자가 이분하게 배분이 안 된다든지 시침과 분침이 구분이 안 된다든지 시간을 잘못 표시한다든지 하면 이제 점수를 좀 낮게 받게 되는 거고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치매 환자로 분류가 되는 뭔지 모르게 그리는 거고. 네네네. 아니 그럼 그런데- 치매 환자는 시계를 읽지도 잘 못합니까? 그럼 몇시 몇 분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분침으로 돼 있는. 혹시 기억이 사라진 건 보고 그리래도 못 그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 머릿속에서 시계 그려보세요라고 할 때 정상인은 시계가 떠오르는데 네. 치매 환자는 시계 어떻게 생겼더라? 어떻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예. 사실 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해가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 그 이제 경도인지 장애나 가벼운 치매 같은 경우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뭐 실수하는 적도 있지만 예.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시계도 어느 정도는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심해지면 점점 안 된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빨리 구분을 스크리닝을 해내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드로잉을 통해서 치매 환자를 선별하는 그런 솔루션도 지금 이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른 이런 드로잉 바이오마커들도요. 마찬가지로 비침습적이고 또 이거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와 문화와도 상관이 없는 예.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아. 아까 음성에서 정답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가 저희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예. 자신 없는 거, 떨리는 거, 그래서 어눌하게 나타나는 거, 주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분석하듯이 예. 저희가 태블릿하고 디지털 펜을 사용하는데요. 그림을 다 이제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시침과 분침을 그리는데 만약에 2분이 걸린다면 어떤 사람은 30초 안에 그릴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자신 있게 그릴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주저하면서 이제 디지털 펜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 또 필압, 또 그리는 속도 뭐 이런 다양한 피처들을 이제 완성된 그림과 함께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음성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신 없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피처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하반기 정도면 저희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지금 여러 달 이제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단순한 건망증하고 말씀하신 경도 인지 장애 그게 이제 네네.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 초기 증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초기 단계인 거죠. 초기 그 단계인 전 거잖아요. 단계. 그 두 네네. 개는 어떻게 구별이 그렇죠. 맞아. 됩니까?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나 맨날 까먹어. 이거와 그게 구별이 됩니까? 그거는 확실히 구별이 되긴 되겠죠. 네. 의학적으로는. 네,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건망증이 예, 있을 예. 수 있으니까요. 예, 예. 한자를 보시면 네. 이게 건망증은 건강할 건자, 굳셀 건자에 잊을망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건강하지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똑같이 잊어버린 거잖아요. 경도 인지 장애나 건망증이나. 네네네. 근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건망증은 건강하지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뭐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과로했다든지 뭐 할 수 있는데 네, 우울감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뇌가 휴식을 못 하고 있을 때 이제 건망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럼 뇌가 지쳐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건망증이 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도인지 장애는요. 예. 그건 이 병이죠. 건망증하고 이 건망증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병적 인지저하 단계라고 이제 경도인지 장애를 정의할 수 있는데 정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정상 생활 가능하지만 같은 나이나 같은 학력을 가진 동년배들에 비해서 네.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에서 유의미한 저하가 나타내는 그런 병적인 상태입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안 대표가 이 나이에 네. 건망증이 심하면 가서 검사 받아봐야 알지. 네. 그냥 건망증 있다는 것만으로는 경도 인지 장애인지 그냥 저스트 단순한 건망증인지 건망증인지 모른다는 모른다?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까먹는 건 네네. 똑같지만 검사를 받아 보셔야 확실해지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너 그저께 점심 뭐 먹었어? 라고 하면 뭐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 어. 내가 힌트 줄까? 나는 아는데 어. 국물 있어. 어. 국물. 그리고 큰 길 건너서 2층 식당에서 먹었어. 어. 아, 짬뽕. 어. 이게 되면 이건 건망증이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정확히 맞으시고요.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전혀 짬뽕이었어라고 얘기해줘도 내가 짬뽕을 먹었어? 난 기억 안 나. 얘기해줘도 이거라던데. 그러니까 건망증인 사람들은요 잊어버렸지만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경도인지 장애 상태로 들어가면요 그 점심 먹은 것 자체를 잊어버린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병적인 인지저하 단계라고 술 먹고 얘기를 블랙아웃 하고요. 되는 거랑 비슷한 건가?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을 어디다 뒀더라 했는데 여기서 납다 내가 아까 여기다 뒀었지 하고 찾으면 건망증. 이게 여기 있어. 그래서 이러면 인지장애. 많이 달렸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제 센터 이제 예.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 같은데 이제 가시는 것도 그래서 좀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깜빡하는 거야. 예. 이러면서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예. 그렇게 이제 수년 동안 그런 증상들을 경시하고 있다가 막상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예. 이미 경도인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알츠하이머로 많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대표이사님은 뭐 치매를 전공하신 의사는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인공지능 전문가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오신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된다는 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뭔가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한 힌트만 얻으면 네. 수많은 데이터들을 구해다가 네. 인공지능에서 얘는 A야 B야 이것만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그냥 상품화가 된다는 거 아니냐 이게. 네. 그러니 나도 그럼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네. 그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면 아유 니들 그거 해봐라 이게 진짜 어려워. 생각보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학습시키는 게 어려워.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예. 뭐 그 IT를 전공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인공지능 분야에 제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경험도 많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사업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의료 영역하고 IT 또 특히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이제 융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두 분야의 지식들을 결합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예. 이런 기술 개발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나 인공지능 전문가는 많지만 두 분야를 전부 아우르는 사람은 흔치 않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목소리에서 치매를 진단해야지라는 발상 자체가 제일 어렵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분야를 잘 아울러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 아이템들을 뽑아내고 예. 또 이제 양 분야를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예. 뭐 주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제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분야를 결합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 좀 어려움이 정상인과 노인의 맞습니다. 정상인과 노인의 음성 데이터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7,000개를? 그래서 저희가 또 그게 어려운 점의 하나인데요. 네. 저희가 2년 동안 11개 종합병원이 참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그 1,300명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네. 근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병원에 돈도 좀 줘야 되나요? 네네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의사 또 선생님한테 이것 좀 해서 녹음 좀 해다 주세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 R&D 과제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정부 자금으로. 네네네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과 비용과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점들이 또 개발의 어려운 문제고요. 또 그렇긴 하겠네요. 네, 방법을 확정하는 문제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는 잘 가공해서 인공지능이 잘 학습할 구별할 수 수 있도록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게 정확도가 안 나오다 보면요. 기존에 선택한 방법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판단은 뭐.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그 피처 그 익스트랙션 메소드를 사용하다가 1년 정도 하다가 다 버렸어요. 저희도 뭐 어떤 분 모셨는데 막 말씀 잘 안 해주시고 모르시고 해서 인터뷰가 잘 안 되면 버려야 됩니다.
그때 되게 마음 아픕니다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 진짜 잘하고 있어. 버릴까 말까 이 고민도 되게 힘들죠, 맞아요, 그죠? 저를 버리시려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경고 주시는 건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눈치까지 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컨센서스 하고 또 여러 명이 같이 공통 지향점을 가지고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점들이 참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렵죠.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듣고 야. 나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네. 아이 시간 많이 걸리고 지치고 그러니 그건 인공지능한테 시키자 인 줄 알았더니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정말 미세한 차이나 이런 그러네요. 거라서 아, 그러네요. 사람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는 일을 인공지능한테 잘 구별만 할 수 있게 특징만 주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1cm 어떤 동물의 피부에서 가로 세로 1cm만 띄어서 자 이거 누구 털이야라고 물으면 사람 모르는데 그건 알 수 있겠죠. 인공지능은 너구리? 아니 그러니까 알수 이 있다는. 인공지능이 학습만 시키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은 그러네요. 진짜 구별을 잘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우리 딱 일상에서 요것만 넌 해. 요거는.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 이제 쓰일 것인지를 네. 가늠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안 쫓겨나는 방법은 문도 좀 고치고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니까 우리는 안 쫓겨난다. 하나만 잘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돈만 많이 번다. 이거 안 된다. 유튜브도 네. 임의의 지점을 딱 틀어서 예. 한 5초 보면 어. 이게 내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예. 이걸 딱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이블 테라피틱스의 김형준 대표님. 대표님, 야, 잘 들었습니다. 네, 꼭 성공하셔서 좀 더 치매를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네.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